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과정 43회차 상품 브랜딩 방안입니다. 예, 브랜딩.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예, 비브랜드 상품은 어때요? 구매하기가 망설여져요. 예, 왜 그렇습니까? 가격이 아무리 이렇게 싸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설치고 나와 되는 거죠. 우리 창업기업의 아이템은 독특하다면 희소성이 있지 않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처음 보는데 신기한데 이거 어떤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거 검증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다수의 수용자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광고를 많이 해도 어려운 거예요. 브랜딩이 좋은 거는 뭡니까? 광고가 말해주지 않고 제품이나 그 서비스 자체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라고. 예. 좋지 않냐라는 게 이미 브랜딩으로 설득이 다 됐다. 예. 우리가 보는 어떤 라면이라든지, 익숙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브랜드가 있으면 가격 부담 없이 그냥 축축축축, 예, 사버리는 경우가 있죠. 네. 그 타겟층이 명확하게 매칭이 됐을 때 싸게 팔지 않아도 되고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아도 고객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명과 브랜드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름이 독특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누가 불러줘야 됩니까? 고객이 불러줘야 되니까. 예, 이를테면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예, 원하는 언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상한 단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템이 싸게 팔리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프랑스어라든지 체코, 독일어 등등에 보면서 특히 이제 의류 브랜드나 어떤 생활용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고상하게 좀 짓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잘 지어서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컨셉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컨셉이 명확한다는 건 뭐예요? 넓은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그 하나의 분야로 좁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화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무기가 명확하게 돼서 입소문이 바이럴 될 수 있도록 뭔 얘기를 하는지 이런 장점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말이죠. 예. 그래서 특징이 여러 가지라면 한 가지를 딱 부각시켜라. 그리고 상품으로 특화될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상품으로 특화될 수 없어도 거기다 스토리를 입혀서 특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동물 마스크팩입니다. 예. 상품 자체가 무슨 기능적으로 동물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닌데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마스크팩 시장을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바꿔줬을 뿐인데 이것이 히트를 친 거죠. 예. 자, 뭐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23 years old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젊어지고 싶다는 얘기 너무 흔하잖아요. 예, 아름답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어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브랜드 스토리가 심플하죠. 명확합니다. 23살 때로 돌아가자라는 컨셉 하나로 확 시선을 끄는 거죠. 예, 상품 브랜딩이 그런 식인 겁니다. 명확해야 된다. 예,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 나이로 돌아가자는 그 핵심 문구에 딱 타겟팅을 하자는 거죠. 동물처럼 재밌는 컨셉의 마스크로 딱 써보자라는 그런 어떤 희열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온라인 상품 브랜딩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이런 브랜드 컨셉을 잘 결정하면 역시 검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부터 봅니다.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잘 구축을 해서 네이버 통합 검색이 되어 있고 각 영역의 컨텐츠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NS에서 역시 팔 수 있는 컨텐츠로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검색이 돼야 되는 거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한 상태에서 나의 자체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컨텐츠가 퍼졌으면 좋겠다는 거, 검색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SNS 통해서 바이럴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연계가 되니까 이제 자 판매하고 광고할 준비가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 방안에서 핵심은 뭐냐? 컨텐츠가 명확해야 된다. 컨텐츠가 부실하면 고객에게 신뢰가 주기가 힘들고 구매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브랜딩 방안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북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는 뭐예요? 네. 동영상 플랫폼에 그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유튜브가 엄청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기도가 영향을 엄청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유튜브 자체가 또 검색이 되는 거에 구글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그 소비자와 그 사용자의 성향에 맞춰서 이게 맞춤형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사용 후기라든지 이것 자체도 예를 들면 콘텐츠 자체도 예를 들면 검색 기능이 또 붙어 있고요. 상품 정보 전달을 하는 잘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그게 좋은 거죠. 이것 자체가 브랜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채널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인스타그램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특히 20, 30대에 우리가 계정을 직접 키워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전에 페북에서 이제 20, 30대는 인스타가 이제 대세인 거죠, 이미. 그래서 콘텐츠 제작도 짧게 그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사진 위주로 되게 용이하고요. 비주얼이 중요한 상품군에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인플루언싱을 할 수가 있고 쇼핑 태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페북은 예전과 같은 이제 소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상품 브랜딩을 활용할 때에 있어서 광고를 잘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거나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과학적인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페이스북에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이탈이 많이 되고 있지만, 예,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런 경우에, 예,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페이북이 3년 후에 망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그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은 쉽게 옮겨가지고 않기 때문에 구간이 명간인 경우가 있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한 빅데이터 마케팅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페북 계정은 키우기도 어렵지만 현재는 예전만 같이 못하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이스북 마케팅이 광고와 맞물려서 데이터 분석과 맞물려서 유효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린다면 B2B 도매물을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네. B2B 도매물 상품 등록 시에 수많은 판매자들이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쇼핑몰에 B2B 도매물이기 때문에 관련된 쇼핑몰에 다 등록이 돼서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항균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네. 미백에 관련된 상품도 요즘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 명확해서, 예를 들면 딱, 나와진다면, 그것들이 계속 다른 쇼핑몰에 연관돼서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말씀드린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B2B 도매몰 등의 어떤 채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잘 살려서 살아 움직여서 숨쉬도록 만드는 준비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판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품 브랜딩의 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온라인과 함께 돼야 되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제품 서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 뭔지를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